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사과하면서 이번 파문이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틀림없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경선에 나선 후보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어디에 출마를 했던 간에 출마한 한 개인을 두고 바로 친일로 연결시켜버린 것은 조금 무리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프게 비판한다. 아프게 비판.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반박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또 수긍할 수 있게 굉장히 아픈 지점을 콕 찔러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얘기 나온 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을 많이 비판해왔던 친일 논란을 역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인물에다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니까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다.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아프게 공격을 못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익 씨는 뭐 절대 나의 어떤 나름대로 존엄이라든가 인간적인 문제를 갖다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계속 공격을 하니 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받아치다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우리 쪽에서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네. 예.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또 황교익 씨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까지 좀 생각 좀 해보죠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뭔가 또 연결고리는 혹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준 게 아닌가? 뭐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특급 소방수로 나섰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가게 될 경우에 민주당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어느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서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집 아랫목을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 들고 아궁이로 갔는데 집을 불태운 꼴이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양쪽을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프리랜서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안 됐을 경우에 진짜 뒤로 밀리게 되면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렇게 반발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상처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가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익 씨는 그냥 후보자에서 그냥 본인이 사퇴하고 물러서면 그만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대선 레이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을 만들지 않고 적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불리한 일이다. 빨리 좀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해찬 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한테 위로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교익 씨한테 제가 대신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갖고는 조금 풀리기 어려운 건데 양쪽에 동시에 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납득이 될 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황교익 내정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계속 아끼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죠. 뭐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시거든요. 짧게만. 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중소기업 얘기가 그래도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론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토론에서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 아니 그쪽 캠프에 있는 안민석 의원이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데 꾸벅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아마도 내일이면 사퇴한다는 뭔가 정보를 갖고서 자기가 숟가락을 얹은 걸까요? 아니면 빨리 나가야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고 공교롭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하고도 달랐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무게를 실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이번 인사 논란은 사실 지사직 사퇴 논란이 그 뒤에 지금 따라온 논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사직 사퇴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직 지사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전행을 한다. 예. 이런 논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지사직을 진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TV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예. 이 입장을 취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차를 다 지켜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하면 예. 그럼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고 하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었을 텐데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불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지사 캠프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미리 만약에 먼저 예.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더라면 그러면 아마 황교익 씨가 나는 못 사퇴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는데 오히려 저절로 불이 꺼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네. 뭔가 한마디만 이재명 지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다거나 그래도 저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벌써 일이 확 꼬였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가 그랬으면은 난 절대 사퇴 못한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근데 이걸 뭐 한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비 경선 때 그때 지지율이 막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지지율이 현재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좀 냉정한 평가가 될 예.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실수와 실력. 어허. 실력과 실수. 그러니까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던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 제일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뭐랄까 안정감을 주는 후보다. 이게 맞물려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던 거는 네거티브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저렇게까지 싸움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안 어울려요. 근데 안 어울리는 싸움을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캠프에서는 황교익 씨 막 좀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TV 토론에서조차도 언급도 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거리감 두는데 또 사과는 했어요. 우리 캠프 관계자가 잘못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하거든요. 좀 비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공격을 하면서 또 캠프 내에 적절하지 않는 유효타가 될 수 없는 공격들을 하는 게 서로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꺼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네. 한다거나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실력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더 실력과 낫겠다. 실수.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거기도 실력과 실수가 문제입니다.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공개하고 또 그 일부를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고 하면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만은 일단 뭐 일단락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이 뭔가 균열이 심하게 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꼭 그럴 때만 나를 부르더라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고 참 여기도 빨리 수습은 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겠습니까? 그거는 그림이 안 맞아요. 예. 그렇다고 선관위원장 하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맡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어 온 논란들이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적 어떤 욕심이든가 아니면 너무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든 간에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당내 불만들이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리더십이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원희룡 전 지사가 녹취록 공방을 하면서 녹음 파일 공개하라,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공개를 했더라면 저는 진짜 비대위 가자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확정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현재 녹취록과 관련되는 공방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가만히 있습니다. 별 뭐 입장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건 잘하는 걸까요? 일단은 처신으로만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 논란이 더 커지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 진짜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갈등을 하는데 윤 전 총장하고 갈등의 전선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기습 입당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습 입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콧 제안설도 나왔었죠. 1차 녹취록 논란 공방도 있었죠. 그리고 2차 녹취록 논란 이거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그 저거국 정리된다고 한 게 그 당사자가 윤 전 총장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럼 바로 당 내부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또 한 번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아마 후보들도 그렇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대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칼을 벼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선관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리더십에 실종하기 전에 선관위원장은 내가 인선하겠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서병수 지금 경준위원장이든 아니면 누구든 이준석 대표가 인선을 하는 모양을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건데 다만 선관위원장 선출 문제에 전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공정하게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 전 총장은 그때는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든 당내 의원들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당내 인사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골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임은 선관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갖다 타개하고 이제 앞으로 쫙 나가려면 선관위를 빨리 구성해서 확실한 경선 체제로 가서 서로 간의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건데 그 작업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참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누죠.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